네, 오늘은 이번 차시는 기후변화 요인, 그 두 번째, 지구 내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까지는 지구 외적, 천문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수륙 분포의 변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은 지구 내적 변화는 거의 무엇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 그걸 다 요약하면 거의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반사율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반사율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 쫙 봤는데 만약에 100이라는 태양빛이 와. 근데 지구에 들어오는 빛이 한 70% 정도 이렇게 받고요. 나머지 한 30%는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의 반사율이 한 30% 정도 돼, 평균적으로. 근데 지구가 받아들이는 에너지는 얼마야, 그러면? 70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잖니, 그지? 그러면 이 70보다 더 받아들여. 다시 얘기하면 반사율이 한 25%로 떨어졌다 쳐. 그럼 어때? 지구는 75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반사율이 만약에 반사율이 35가 됐다고 쳐. 더 많이 반사됐다 쳐. 그럼 지구는 얼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5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반사율 정도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구 내적 요인은 거의 반사율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여기 다 있겠지만, 첫 번째로 수륙 분포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륙 분포가 뭐야? 수륙 분포 이건 뭐야? 땅과 바다의 분포 변화죠, 그죠? 자, 땅하고 바다는 뭐가 달라요? 그래, 색깔 다르죠. 색깔이 다르면 우주에서 볼 땐 반사율이 달라져요. 게다가 또 뭐도 있어? 반사율하고 또 땅과 바다의 비열 차이가 서로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륙 판게아에서부터 초대륙 판게아 기억하시죠? 모든 땅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상당히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수륙 분포의 변화가 여러 가지 기후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기는 땅이고 나머지는 다 물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물과 땅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니까 어때요? 이 땅과 물이 만나는 체표 면적이 다 달라지고 수륙 분포의 변화에 따른 비열 차이와 반사율의 차이에 따라서 미묘하게 기후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또 해류의 분포도 어때요? 여기는 되게 단순했지만 여기는 되게 복잡해지겠죠, 해류가.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엘니뇨 배웠잖아. 잠깐의 수온의 변화 때문에 전체 기후가 다 달라지고 해류가 또 이렇게 달라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륙 분포의 변화는 바로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한번 얘기해봐. 수륙 분포의 변화가 대륙이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또 연결되어 있을 때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하고 또 뭐야 해류의 변화가 전혀 다르다고 그랬는데 난류가 얘들아 여기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지. 이런 경우는 여기는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 지역의 기후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수륙 분포의 변화는 기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화산 활동이 폭발한다. 자, 여러분들 화산 활동이 폭발하면 기온이 어떨 것 같아요? 화산 활동이 폭발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애가 올라갈 것 같아. 이유가 뭐야? 했더니 마그마 뜨겁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화산 활동에서 폭발하는 마그마는 아주 그 지역에 아주 국수적으로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이 터지면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성층권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화산이 하나 빵 터졌어. 그러면 얘들아 확 하면서 여기서 연기가 막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의 대기를 아주 고르게 코팅시켜요.
그럼 여기 들어오던 태양빛이 잘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고 오히려 뭐가 돼요? 반사가 더 많이 되면서 반사율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사율이 커지게 되니까 지구의 기온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이 한번 터졌을 때가 있었어. 그게 한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었어. 이때 터진 걸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 당해년도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뭐 0. 하여튼 5도 이 정도 가까이 뭐 이렇게 낮아졌다고 그래요. 선생님 그게 뭘 엄청 대단한 겁니까?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지구 온난화가 올라간 온도가 총 1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과거 100년에 비해서. 근데 이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이 화산 활동으로 빵 터진 게 당해년도에 온도를 0.5도나 떨어뜨렸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대단하죠? 자, 다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사율이 커져서 기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화산재가 3,0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지표면 상태의 변화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는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쉬워요. 빙하냐 또는 이렇게 빙하에 유무가 있느냐 아니면 뭐 산림이 있느냐 아니면 사막이 있느냐 이렇게 좀 세 개로 좀 유형을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빙하가 녹아. 얘들아, 빙하가 녹으면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한번 두 개로 구분할게. 빙하가 녹아. 해빙 또는 결빙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빙하는 눈이 덮이니까 흰색이지. 그러면 하얀색은 반사율이 어때요? 높아요. 그러면 빙하가 많이 어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반사율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죠? 반사율이 높아질 거 아니야. 반사율이 높아지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빙하가 녹아요. 흰색이 많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사율은 어떻게 돼? 흰색이 없어지고 오히려 푸른색의 바다가 늘어나니까 더 우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더 시커먼 색이지. 여러분들 시커먼 색은 반사율이 높지 않잖아요. 반사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기온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또는 남극에 있는 빙하가 뭐하고 있어? 요즘은 녹고 있죠. 빙하가 해빙되고 있지. 녹으니까 어때? 반사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안 그래도 기온이 올라가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산림하냐 사막하냐 요거는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얘는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얘는 요 정도만 기억해.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면 여러분들 반사율이 어떨까요? 반사율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주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우거진 산림하고 숲하고 그냥 사막하고 비교해봐. 누가 더 눈부셔? 사막이 더 눈부시지? 사막의 반사율이 더 높아요. 산림이 그럼 반사율이 더 낮겠지, 그지?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얘들 둘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셔야지 기온이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얘들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왜 기온이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를 얘기 못해? 산림이 많아지면 반사율이 낮아져서 기온이 높아질 것 같지만 산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 얘를 빨아들여서 전체적으로 기온을 낮출 수도 있어요. 사막은 반사율이 높아지지. 반사율이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추워져야 되겠지. 근데 사막이 많다는 건 산림이 적다는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를 못 빨아들인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러면 기온이 오히려 더 낮아지겠지, 그지? 그렇습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겠지. 이산화탄소를 못 받아들이니까. 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산림과 사막을 비교한 거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식물과 같은 그런 나무들 있죠? 식물이라고 할게 그냥. 걔들의 광합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사율까지만 얘기를 해줘야지 얘들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더 한 바퀴 더 간다면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반사율까지만 얘기를 기억을 해 두시고 해빙이나 결빙은 그냥 반사율과 기온을 바로 결부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따져봐야 되겠죠. 산림과 사막화가 되어서 반사율이 어떻게 됐다. 그러므로 기온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반사율이 어떻게 된 것도 있고 사막화가 되면 산림이 없어졌으니 이산화탄소를 못 빨아들인다. 뭐 이렇게까지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여러 가지 조건들 서로 요인들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구 내적 요인은 거의 반사율에 관련된 얘기다. 물론 수륙분포의 변화는 비열이랑 여러 가지 해양과 대륙의 분포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건 또 이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구 내적 요인이기도 하나, 인간이 뭐 지구 내적에서 사는 거니까요.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겁니다. 자, 온실 기체의 증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아지만 우리 바로 배울 거예요. 온실 기체. 자, 여러분들 모든 기체는 온실 기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지구가 동그란데 그 한 부분을 보는 거야. 여기 얘들아 두꺼운 뭐가 있어? 대기가 있어. 그 마치 여러분들 이 대기는 너희들이 입은 겨울철에 입는 뭐가 똑같아? 패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온 열이 만약에 이 대기가 없으면 바로 나가잖아. 바로 나가는데 여기에 갇히는 거야, 이렇게.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갇히는 거야. 근데 이 대기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되게 뜨거워지겠지, 그지? 자, 우리는 이러한 대기, 이러한 기체, 이런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온실기체냐 하는데, 얘들아, 모든 기체는 온실기체예요. 거의 모든 기체는 빛을 조금이라도 빨아들이는, 열을 조금이라도 빨아들이는 빛은 다 온실기체야.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실기체의 가장 주범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기체들도 온실기체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탄이냐, 여러분들 방귀 낄 때 소가 방귀 끼고 막 이럴 때 메탄 나가지? 메탄이냐, 뭐 오존은 여러분들 자외선을 막는 그런 기체이기도 한데 그 오존이라는 녀석도 온실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당연하고 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메탄 뭐 그다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모든 것들 오존은 여러분들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다 온실 기체예요. 온실 기체.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기후가 변한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지구 온난화가 바로 1번 이유죠. 나중에 선생님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에어로졸 배출이다. 자, 에어로졸은 뭐냐면 에어로졸은 얘들아 에어 원래는 에어는 이렇게 쓰는데 에어로졸이라고 할 때는 솔인데 이 솔이 소일의 어떤 준말이야. 소일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에어 중에 있는 소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모든 그런 분진들을 이렇게 총 틀어서 에어로졸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막 이런 분진들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태양빛을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 이게 조그마한 이런 분진들, 공중에 떠 있는 분진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산란시키거나 반사시키거나 이렇게 하겠지, 그지?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 감소되는 것이죠. 따라서 에어로졸이 많으면 얘들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어때? 바로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막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막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인간이 다 숲을 불살르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과잉 방목, 과잉 경작,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논밭을 가꾸는데도 그렇지만 소 몇 마리 키우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하대. 그래서 얘들을 방목시킬 때 필요한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또 숲을 다 치는 거죠. 자, 사막화를 하게 되면 기후가 왜 변하지? 숲은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 반사율이 또 달라지고, 그죠? 여러 가지. 그 다음, 숲에서 머금는 그런 수분기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럼 도시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여러분, 도시화 되면은 뭐세요? 뭐, 도로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쓰는 뭐도 써? 전기도 쓰고 또 뭘도 써? 여러 가지 난방열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숲이 도시화되면 또 뭐가 다 달라져. 반사율도 달라지고 하면서 기후가 점점 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의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원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죠. 아주 짧게 선생님이 끝내겠어요. 지구 내적 요인, 바로 반사율의 변화, 그 다음에 수료 펌프의 변화, 그 다음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들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지구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보다 좀 더 학술적으로 그 원리를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